설 연휴 기간 동안 고궁이 무료 개방된 김에 겸사겸사 창덕궁에 나왔습니다. 그제는 경복궁에 다녀왔는데요. 경복궁이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왕들이 더 오래 머문 곳은 바로 이 창덕궁이라고 합니다. 화재로 몇 번이나 소실됐다가 다시 지어지기를 반복했는데 마지막 왕인 순종도 이곳에 머물면서 근대화의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부터 한일합판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담긴 창덕궁을 함께 둘러보면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태종은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기존의 경복궁 이외에 새로운 궁궐을 지었습니다. 바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의 보수공사 관계로 연문을 이용해 궁궐 내부로 진입하겠습니다. 창덕궁은 1405년 건립되었고 10년 전에 지어진 경복궁과 10년의 차이를 두고 지어졌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조선 초기부터 한 쌍으로 존재했습니다. 경복궁은 법궁, 창덕궁은 조금 떨어져 있어 이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남문을 들어서면 돌다리가 처음 나오는데요. 어느 궁에나 이렇게 왕이 있는 신성한 곳과 바깥 세계를 이렇게 하천으로 분리하고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바로 금천교라고 하죠. 창덕궁의 금천교는 창덕궁이 처음 지어졌을 때 태종 때부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금천교를 지나면 도남문에 이어 진선문이 나타납니다. 이 진선문에 3대왕 태종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했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 접수된 억울함은 한 건도 없었답니다. 진선문을 지나면 넓고 긴 마당이 펼쳐집니다. 양쪽으로는 회랑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빈 곳이 아니라 왕궁에 여러 부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측으로는 인정문이 있는데요. 이 인정문 앞 마당에서는 왕의 즉위식을 포함한 여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정전 앞뜰은 경복궁의 뜰과 마찬가지로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잘 정돈돼 있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는 세자 책봉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왕의 혼례식과 신하에게 내리는 하례식과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는 행사도 열렸다고 합니다.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품계석도 놓여져 있습니다. 인정전입니다. 근정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우아함을 주고 있고 창덕궁 내 유일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구한말의 시대상과 일제의 잔재를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란 물입니다. 노란색은 황제의 색이죠. 황제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노란색을 사용했습니다. 인정전 내부에도 여느 궁궐과 다른 분위기인데요. 서양식 커튼과 전기 샹들리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은 내부가 돌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마루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일제에 의해서 연회장으로 변질되어 쓰인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뜰도 일제는 잔디 정원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우리가 복원 과정에서 박석으로 다시 깔아 놓은 것입니다. 태종은 경복궁을 두고 이곳 창덕궁에서 죽을 때까지 지냈는데요. 태조에게 칼을 겨누고 왕권 다툼 중에 형제도 숙청했던 피해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서 그랬을까요? 그 때문인지 경복궁보다는 이곳 창덕궁을 더 좋아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정전입니다. 임금의 주 업무 공간인 편전인데요. 인정전에서 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전의 지붕의 색깔이 눈에 띄는데요. 아름다운 색감의 청기화입니다. 청기화는 일반 기와에 비해 비싼 재료와 고온에서 구워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왕실이나 고급 사찰물의 기와에만 쓰여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아름답죠. 입구인 선정문에서 선정전까지 지붕이 있는 복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이곳이 집무실보다는 신주를 모시는 장소로 사용돼서 제사 음식을 나르기 용이하게 하기 위했다고 합니다. 선정전 주변에는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 대청, 선정관청 등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사라져 볼 수가 없습니다. 선정전이 편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 역할을 바로 희정당이 대신하였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처럼 되어 있죠. 이곳에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궁궐에 차가? 라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미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순종과 황후의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던 어차고입니다. 지금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죠. 화재 이후에 복원하면서 경복궁에 강령전의 정각도 뜯어다 썼다는데요. 강년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희정당 내부에는 이국적인 탁자와 소파가 있습니다. 국권이 상실되고 난 이후 순종이 거처하던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고 서구화된 모습이죠. 바로 옆에 흥복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순종을 겁박해서 이완용과 박제수는 한일 병합조약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다음은 성정각인데요. 왕세자의 공간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왕세자는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종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집휘인데요. 세자의 책이나 학습 도구를 보관해 놓고 있는 곳입니다.
성정각을 나와 낙선제로 향하는 길엔 창덕궁 후원과 창경궁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후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24대왕) 헌종이 사대부가의 사랑채를 궁궐에 구현한 건데요. 헌종은 이곳에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문인들과 교류하고 후궁과 할머니들을 위해서 석복헌과 수광제를 지었습니다. 이 건물들을 통틀어서 낙선제라고 부릅니다. 낙선제는 궁궐에 비해 소박한 한옥풍이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창호지와 흑갈색 나무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문에도 많은 다른 종류의 문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제국 체제 아래 왕족들이 실제 거주하던 곳입니다. 순종의 부인 순정왕후는 이곳에서 살다가 196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영친왕과 부인도 1963년에 일본에서 돌아와 낙선제에 살았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조선 초 경복궁과 함께 시작하여 왕궁으로 함께했고 법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마지막 황제까지 지켜본 창덕궁은 조선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문 우리의 궁궐입니다.